가수는 노래 따라, 배우는 작품 따라간다는 말처럼 현실도 사극처럼 살고 있다는 장희진. 저는 이제 그 제조상궁 역할을 여러 번 하고, 그다음에 또 기미상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임금님 수라상에 나오는 음식들을 갖다가 다 먼저 먹어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못 보던 거가 있죠?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셔요? 생긴 건 굴뚝 같아요. 어휴, 맞았어요. 굴뚝이에요. 굴뚝이 보통 지붕에 이렇게 있죠? 네.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밑에 있느냐 하면은 저 위에가 공자님 사당이에요. 높게 해놓으면은 공자님 시야가 가린다. 지극히 모시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다 또 해설사 자격증까지 이렇게 따셨대요? 그때 제가 사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역사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내가 문화 해설할 적에 궁궐 같은 데서 내가 해설을 하면은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연기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다는 장희진. 그렇게 연기자로 살아온 그녀의 나이, 어느덧 81가 됐답니다. 여기 선생님 댁이에요? 네. 아이고, 이렇게 내가 청소도 안 해놓고 나가고 유치해요. 몇 달 전 노년을 위한 보금자리로 이곳을 택해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짐을 가벼이 해야 할 나이기에 꼭 필요한 것만 남겨뒀대요. 피아노가 있어요? 내가 이거 이제 피아노 배운 지가 지금 이제 3개월쯤 됐어요. 조금. 아유. 최근 푹 빠진 취미는 피아노랍니다. 배움에 나이는 없다지만 이제는 하나를 배우기 위해 무던한 노력이 필요한 나이죠. 배우고 하시고 하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리크레이션 자격증, 또 노인 운동사 자격증, 숲 해설 자격증, 그다음에 문화 해설 자격증, 또 뭔가를 배우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혹여나 연기에 도움이 될까 틈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배워왔다는 장희진. 덕분에 긴 세월 여러 작품에서 다양한 연기를 펼칠 수 있었답니다. 이 토지는 너무 나한테 뜻깊고 기억에 오래 남는 이건데요. 이게 석인의 역할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연속극을 했어요. 되게 앳돼 보이세요. 아, 이게 지금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때는 젊죠. 아유. 1981년 37의 나이에 대하 드라마 토지의 석인애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린 장희진. 이후 상궁 전문 배우로 활약하며 왕과 비, 태조 왕건 등 다양한 사극에서 활약했습니다. 장희진이 다소 늦은 나이에 연기자의 길을 택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신상욱 씨, 최은희 씨. 이 사진은 또 우리 이모하고 이모부가 북한에서 탈출하셨을 적에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탈출하셨는데 그때 미국으로 망명을 하셨어요. 아, 그럼 가족? 네, 저희 이모님이시고 저희 이모부님이시고. 아, 그러시구나. 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납북 사건의 주인공 최은희 배우와 신상욱 감독. 사랑 아저씨도 말이지 나처럼 삶은 달걀 제일 좋아한대.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스타이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배우 최은희의 조카가 바로 장희진 배우입니다. 이모가 이제 아기를 못 낳고 내가 여자 조카로서 내가 처음 태어났어요. 나를 갖다 엄청 예뻐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커다랄 때까지도 업고 다니고 막 이모 노래하는데 나 기다렸다가 같이 침대차 타고 올라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조카지만 내가 제일 큰 조카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 같은 걸 많이 했죠. 이모의 연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자랐던 배우 장희진. 자연스레 이모와 같은 연기자의 꿈을 꾸게 됐다는데요. 나도 이제 저렇게 배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나는 났는데 집안이 그때 우리 외삼촌도 이모 때문에 영화 감독한다고 그랬지. 또 작은 외삼촌은 또 레코드 회사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학교라는 걸 했으니까
나는 이제 교육자로서 이제 조카는 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화려함 속에 가려진 배우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최은희. 그래서였을까? 조카에겐 연기자가 아닌 선생이 되길 권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모의 뜻대로 안양 영화예술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 된 장희진. 그러나 갑작스런 그녀의 실종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됐다는데요. 홍콩의 어떤 사람이 자매결연 맺자고 그래가지고 초청을 한 거예요. 이모를 갔다가 3일 있다 오셔야 되는데 3일 뭐 지나도 안 오시니까 전화하니까 호텔에서도 저기 사람이 안 들어왔다고 그러고 처음엔 누가 살인을 했다고 생각했죠. 최 선생, 우리는 지금 김일성 장군 품 안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모가 그냥 졸도했대요. 그때 이제 처음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집안 식구들이 이제 울고불고 좀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죽었을 거다. 이제 안 그러면 이렇게 소식이 뭐 북한 이런 것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요. 이후 북한의 소행임을 알지 못한 채 최은희를 찾으러 간 신상옥 감독마저 납북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8년간의 납북 생활. 두 사람이 견뎌냈던 고난의 시간은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고통의 세월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거실에 매트를 깔고 뭘 하려는 걸까요?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이었네요. 이제는 잠시만 나갔다 와도 온몸이 뻐근할 나이. 그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관절을 풀어주고 있다는데요. 동안 미모를 위해서 얼굴까지 쓸어 올립니다. 81. 나이가 무색한 동안의 비결이 여기 있었네요. 귀찮아서 안 하면은 발목도 아프고 무릎팍도 아프고 특히 지하철 같은 데서 올라갈 땐 괜찮은데 내려갈 때 발목이 아파가지고 이걸 짚고 한쪽 뼈씩 이렇게 걸어가야 돼.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그냥 이렇게 막 걸어가요. 평생을 연기자로 활동하며 깨달은 진리는 몸이 재산이라는 것. 그래서 먹는 것도 신경 써서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냥 이걸 살짝 뜨거운 물에 한 번만 하면 껍질이 싹 벗겨져요. 이게 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식빵이라 그래가지고 별로 맛은 없는데 이제는 맛보다 건강이, 양보다 질이 우선인 나이가 됐습니다. 삶은 계란과 토마토에 치즈 올린 통곡물 식빵 한 장. 건강에 초점을 맞춘 그녀만의 식단이랍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식사가 더 익숙해졌다는 그녀. 같이 사는 가족은 없는 걸까요? 애들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시댁을 이제 먼저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명절날 같은 데가 이제 혼자 있으면 그럴 땐 좀 이런 명절날인데도 내가 혼자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었지만 평상시에는 뭐 그냥 이것도 하나의 나의 생활 과정 중에 하나다. 그리고 밥 먹으면서도 자유롭잖아요. 내 멋대로 살 수 있어 딱 좋은 81이랍니다. 그날 오후 또다시 외출에 나섰는데요. 언니! 언니 언제 왔어요? 금방 왔어요? 금방 왔어? 아니 조금 아까 와서 내가 기다리고 이러고 오래간만이야. 언니 더 이뻐진 것 같아. 이뻐지긴 다 늙은 할머니가 뭐가 이뻐져. 야 진짜 오래간만에 본다. 그러게 말이네. 아유 언니하고 뭐 이제 연속곡도 같이 하고 뭐 그랬죠. 방송국에서 소문구르고 아는 사이지. 근데 이제 내가 더 나이가 든 신머리 할머니고 이제 부모님 동생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유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좋다. 두 사람이 극장을 찾은 이유는 뭘까? 언니 우리 왔어요. 이리 오세요. 반가운 얼굴 전원 주시네요. 오랜 절친 사이라는 세 사람. 아유, 그래도 너희들 만날 때가 제일 반갑다. 반가워. 아유 언니 여전하시네. 그럼 좋지 뭐. 아유 언니 이렇게 아직도 그냥
건강하게 활동하는 우리가 너무 부러워요. 언니는 바빠. 텔레비 이렇게 틀면 여기서도 나오고 이쪽 채널에서도 나오고 바빠. 아니 돈을 안 따지고 출연이 안 따지고 네 그냥 알아서 주세요 이러니까 많이 시키는 거야. 언니 이 나이에 무슨 돈을 따져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얘 좀 봐. 얘 말을 배워야 되겠네. 그럼. 한창 활동을 할 때만 해도 매일 같이 만나던 사이. 그러다 보니 지금도 종종 만나서 회포를 푼다는데요. 오랜만에 너희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사는 맛이 난다. 맛있게 잘 드세요. 네. 진짜 나이 먹어가지고는 몰라. 혼자 있는 게 편하네. 나는 우리 애기 아빠가 이제 또 인물도 좋고 허우대도 좋고 서울대 학교 나왔어. 서울대 학교 나온 거야 혹해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했잖아. 근데 조금 꾼이야. 걔가 댄서를 했다 그래서 언니하고 가서 이제 잡으러 간 거야. 근데 키가 나고 많은 남자가 손을 내밀어. 그래서 얼씨구나 나가갖고 확 이렇게 추는데 아주 신나게 주더라고. 머리 끄댕이 잡아들어. 내가 머리 그렸어? 언니 그냥 잡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잡아뜯었어. 그랬어? 언니는 안 했죠? 내가 기억을 못 해요. 언니는 이혼 같은 거 안 했죠? 언니 나 돌아가셨잖아. 그럼. 자기도 이혼했었어? 아유. 나도 결국 헤어졌지 뭐.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음 고생을 좀 많이 했지 뭐. 힘들었던 옛 얘기까지 터놓을 수 있다는 세 사람. 이제 언니 영옥 언니 봐. 영옥 언니 지금 그 언니가 소띠니까 89살이야. 소띠? 소띠면 우유지. 그래. 근데 지금도 일하잖아요. 그렇게 이거 다 외우잖아요. 그래. 그럼. 그래도 그거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야. 나는 일이 들어오면 아유 죄송해요. 저 몸만 봐서 못해요. 그리고 다 거절하거든. 근데 진짜 언니 왜 거절해?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괜히 남한테 옆 사람한테 같이 하다가 괜히 신세지고 그러잖아. 아니 나는 연락 오는 데 있으면 신나서 하겠다. 그래 해. 너는 할 수 있는 거 하나 얼마든지 하라. 아직까지는 외우는 건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제 2년 전에 내가 대학로에서 연극할 때도 남자 주인공이 나보다 한 10년이 젊었는데 우리 남편으로 나왔거든. 걔보다 내가 더 빨리 외워가지고 내가 손 놓고 했잖아. 마음 정신적으로도 젊으니까 외우는 걸 잘 외우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젊다. 젊은 거야. 언니, 아이고, 그래 언니. 언니 나보다 10년 아래인 것 같아. 2살 아래. 4년생이고 난 42년생이고 어쩜 저렇게 젊으냐 진짜. 언니 그러니까 그만해 이제. 아니 그만해. 그런데 일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건강하면 하는 거고 그럼. 또 일하는 거가 즐거우니까. 평생을 해온 연기가 아직도 욕심난다는 장희진. 누구보다 간절히 바랬던 꿈이었기에 지금껏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고 연기를 위해서 살아왔다는데요. 이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배우의 길. 그래서 더 배우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이모가 거기 가서 계신 지가 8년이니까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교장 선생님이고 나는 교사였으니까 일요일 날은 또 같이 등산 가느라고 또 만나고 그러니까 거의 진짜 매일매일 만났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네. 이모가 납북된 후 장희진의 인생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라진 이모를 대신해 많은 것을 책임져야 했다는데요. 극단 배우국장이라고 이모가 이제 극단 대표로 계셨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모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겠다. 제가 하겠다고는 그러는데 극단에 전화하고 사무실도 월세를 닫아내야 되니까 갑자기 그렇게 돈도 막 해야 되니까 사무실은 빼고 전화통밖에 없는 거예요. 제작을 해서는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막 집도 잡히고 막 집이 막 날라가게 생기고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래요. 이모의 연기 인생이 담긴 극단을 버릴 수 없어 국어교사를 그만두고 극단 운영을 하며 연기 생활을 시작했다는 장희진. 그러나 어려움도 참 많았다는데요. 혼자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거는
애들 학비하고 이런 건 괜찮아서 그때 내가 방송 생활을 할 때니까 한국 이런 데는 아직도 그 남편과 사별을 한 게 아니면은 예를 들면 동반 모임으로 어디 모인다 그럴 때 못 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더라도 내가 혼자 가는 걸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폭은 좁아지면서 더 일에는 더 열심히 하게 됐죠. 결국 돌고 돌아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된 장희진. 그리고 평생을 연기에 몰두한 채 살아왔던 겁니다. 몸은 짙어집니다. 희진아. 언니. 아유. 언니 부르지. 전화하지. 내가 밑에까지 내려가서 모시고 올라올 텐데 여기 힘든데. 아유. 이모 뭐. 은정 언니 왔어요. 이모를 위해 먼 길을 와준 고은정 성우가 고마워. 식사 대접을 준비한 장희진. 또다시 이모와의 추억이 꽃을 피우는데요. 이제 이모가 지금 살게 되셨으면 언니 딱 100살이에요. 한 번 나이로. 그러나? 이모가 그렇게 허리 안 다치고 그랬더라면 이모가 지금까지 살아가실지도 몰라. 원체 이게 그랬으니까 가끔 이모 생각나죠? 아이고, 문득 나지. 문득 나는데 그건 결국은 이제 혼자 생각하고 나는 그때 열심히 대북 방송 할 때거든. 그러니까 왜 납치했으면 그 솔직하게 납치했다고 그러지 그 비겁하게 부인하느냐고 그랬나 가만히 있냐고 이런 내용의 방송을 했어. 그 방송으로 언니가 마침 들었으니 너무 소름이 돋죠. 그러니까 그냥 욕실에 뛰어들어가서 물 틀어놓고는 언젠가 나 여기 있어 이러고 막 통곡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온 다음이야. 돌아온 다음. 언니가 한 번은 좀 마시고 막 울어. 언니가 울면서 뭘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아주 귀화하기 전이야. 그렇지 강제로 잡혀간 거지. 제가 간 것도 아니고 좋다고 그런 것도 뭘 아니고. 잘못했다고 뭐 이제 정보부에서 이제 뭐 어떻게 시비 붙고 그랬나 봐. 그러고 못 들어오게 했나 뭐 그것 때문에 언니가 펑펑 울던 기억이 나. 납북 후 8년 만에 탈북을 했지만 이후에도 수많은 억측으로 13년을 미국에서 망명했을 만큼 평생을 수많은 루머에 시달렸다는 최은희. 유튜브인가 뭐 이상한 거 떠돌면서 어디 요양본에서 촬영하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런 거 났었잖아. 너무너무 웃겨서 어이가 없어. 누가 나한테 그런 걸 보냈더라고. 그래. 근데 그게 늦게까지 돌더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그래도 언니만큼 그냥 유지하고 돌아가시는 돌아갈 사람 때까지 다 본인 돈으로 다 하고 본인 돈으로. 다 사람들 월급 주고 그러고 살다 그럼. 하셨는데 아유. 그러니까 필자타 이러면 금방 비참해지잖아요. 금방. 그리고 투석도 그렇고.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은 자존심 상하지 않고 배우답게 갔다고 생각해. 추억을 이야기하는 걸로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그날 오후 많이 좋았어요. 이거 재영이 왔구나. 네. 아이고 우리 애기 잘 있었어? 네. 갔다 오기 힘들지? 지금 병원 갔다 와가지고 실습 나가잖아요, 실습. 그랬구나. 우리 손자예요. 둘째 손자. 또 뭘 조사하는 거야? 아니, 맨날 장도 잘 안 보시잖아. 아니야, 걔도 먹을 건 다 있어. 그래. 아, 근데 안에 다 비었는데? 저번에 좀 많았는데. 뭐 새우깡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거 한참 됐잖아. 그래도 텔레비 볼 때 하나씩 먹으니까 그렇지. 이건 언제 먹은 거예요? 그건 한참 된 김치찌개야. 그냥 안 없어지니까 또 끓이고 또 끓이고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챙겨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맨날 드신 것만 드시고 요리도 이제 혼자 사시니까 잘 안 하시니까. 저번에도 맛은 저거 있었거든요, 된장 김치찌개. 걱정하는 손자를 위해 요리 솜씨를 발휘해 보는데요.
손자가 가장 좋아하는 할머니표 된장찌개에 소불고기까지. 밥 먹자. 네. 배고프지? 네. 혼자 있을 때와는 달리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너는 시간 진짜 안 나 모르겠다. 선생님 잘 먹을게요. 맛있겠다. 어서 먹어봐. 네. 그 맛이야? 저 한 초등학생 때 맨날 많이 집에 자면은 아침에 깨서 이거 끓여줬잖아요. 이렇게 두 개 비벼갖고 막 두 그릇씩 먹고 그랬는데. 전에 많이가 한참 일하고 바쁠 때는 반찬이고 뭐고 신경을 못 썼지. 도시락 반찬이고 뭐고. 엄마가 뭐 언젠가 다른 엄마들은 비가 오니까 다 우산 가지고 학교 오는데 엄마는 나 우산 한 번도 안 갖다 줬지 막 이러더라고. 엄마가요? 많이한테? 가끔 촬영 끝나고 밤에 들었잖아. 밤에 11시, 12시에 들으면 다 자잖아. 그럼 자는 걸 갖다가 이렇게 귀에다 대고 그냥 괜히 이렇게 하고 싶은데 뽀뽀하면서 잘 자. 그러면 너네만 또 장기가 밝아가지고 이래요. 그때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렇게 바쁘지 않고 일을 안 하니까 너희들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쓰이지. 그래도 또 어떤 이상한 할머니가 하는 거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잘하는 거야. 난 저렇게 못하는데. 아유 충분하죠. 저는 늘 줘도 더 주고 싶은 게 할머니의 사랑이죠. 아기 때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인가 연극 보러 갔는데 볼 때마다 좀 앞에 있고 하니까 뭐 멋있어가지고 좋았는데. 그랬어? 그런 생각까지 하는 줄 몰랐지. 지금은 또 나는 뭐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작품이 온다면 진짜 잘 하고 싶지. 즐겁게.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 연기하는 할머니를 보고 싶다는 손자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연기에 대한 의지를 다져봅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 선생님들. 며칠 후 수많은 관객이 객석을 가득 채운 무대.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언니가 우리 안동역에서 이렇게 나오라 그러는데 처음에 같이 나가요. 그래요. 처음에 나와서 노래 한 곡 함께 하라고 그래. 소개할 테니까. 그 노래를 함께 무슨 노래? 청실홍실. 청실홍실 함께 부르셔. 무대에 서기 위해 다시 뭉친 삼총사. 연기는 아니지만 오랜만에 오르는 무대가 긴장돼 보이는데요. 60년 동안 드라마에서 함께 했던 탤런트, 여자 탤런트 춤췄던 그런 걸그룹이 있어요. 나 똑같은 전원주가 나왔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들입니다. 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관객들. 평생 배우로 살아온 이들이기에 이런 무대쯤은 거뜬하답니다. 연기를 위해 살아온 45년 세월. 이제는 연기를 하는 무대가 가장 익숙하다는 장희진. 또다시 연기할 그날을 위해 오늘도 하루하루 배우는 자세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 건강에 허락하는 한은 뭐 연극 무대든 또 방송이든 영화든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움직이고 활동했을 때까지 그 연기 활동을 하고 싶어요. 네. 평생 연기를 꿈꾸며 사는 배우 장희진의 삶은 언제나 스탠바이입니다.